가슴 아픈 또 사건인데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40대 여성이요. 이 70대 어머니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백골이 되도록 시신을 방치한 사건입니다. 인천 남동경찰서가 이 사체 유기 혐의로 이 여성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요. 이 여성은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7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건데 이 붙잡힌 여성이 셋째 딸입니다. 이들 모녀는 6년쯤 전부터요. 이 어머니 명의의 이 집에서 함께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을 얼마 동안 방치했던 겁니까? 시신을 무려 2년 6개월가량 방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주거지에 보니까 지난 2020년 8월에 엄마가 사망했다라는 메모가 나왔는데요. 그 메모 자기가 작성한 게 맞다라고 셋째 딸이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점쯤에 사망을 했고 결국 2년 6개월가량 방치가 됐는데 경찰이 소방관들하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불에 덮인 백골 상태의 어머니 시신을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너무 이게 시신 부패가 심해서 이불하고 이 백골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아주 부패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소방관 119 구급대가 지금 출동했던 당시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출동했던 그 소방관 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시신은 부패 상태가 되게 심했어요. 네, 이불이 덮여 있었고요. 근데 너무 부패가 심해서 이불이 안 떨어질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옆방에는 이제 거기에 한 분이 더 같이 계셨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문을 이제 거의 강제로 개방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은 그냥 넋을 놓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못하시고. 소장님, 2년 6개월 동안 이게 시신 부패하는 냄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여름에도 문을 창문 같은 걸 닫고 살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게 그냥 냄새가 퍼졌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시신이 부패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더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보험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어머니의 진료 기록이 2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연락을 한다 그러면서 넷째 딸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자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던 딸은 셋째 딸입니다. 그 넷째 딸한테 어머니의 진료 기록이 없다. 근데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이 셋째 딸과 다른 가족들은 연락이 전혀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일 밤에 이 넷째 딸,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이 이제 어머니와 언니가 사는 집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이제 쾅쾅쾅 하는데 언니가 끝까지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억지로 문을 열어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연금공단은 뭐 그렇다 치고 다른 가족들 2년 6개월 동안 언니 혹은 뭐 동생 하고 무엇보다 엄마의 이 사정을 몰랐다는 게 전 솔직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들도 이 모녀하고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교류를 안 했었고 그 남매들도 사실은 2년 동안 몰랐던 이유가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서 사실은 부동산업자도 말하기 뭐냐면 둘이만 생활을 했고 주변하고도 이제 뭐 말을 섞는다든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만 생활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주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아까 말했듯이 그 넷째 동생이죠. 넷째 동생이 신고하는 바람에 들통났기 이 사건이 밝혀진 거고 실제적으로 넷째 동생이 몰랐다고 하면은 이 사건이 계속 자연스럽게 쑥 드러나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봅니다. 자, 연금 때문에 어머니 시신을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요.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 그리고 20에서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이 중에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이 2020년 8월인데요. 지난달까지 28개월 동안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금으로만 살았다면 뭐 다른 그 외 소득 같은 게 없었던 겁니까? 네, 여성이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요. 어머니의 연금이 수입의 전부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2011년 5월에는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2013년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후에 지자체에서 상담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 팀장님, 만약에 그냥 자연사한 건지 아니면 또 이 딸이 뭐 어떻게 했는지 이거 좀 사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인이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모녀 즉 언니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확한 진술을 안 하고 있고 어머니가 좀 아팠는데 병을 앓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한 건 당연한 거고 예. 어머니가 쓰던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 휴대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내용은 나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여성이 장애 등급을 받지는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조사하면 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니가 자연사를 했는지 병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 딸이 어떤 뭐 물리력을 물리를 해가지고 사망했는지는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예. 알다시피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백고라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부검하기가 해도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그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녀가 평소에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이런 말들을 하신답니다. 주변에서는. 자,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죠? 네,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인천지법에 들어섰는데요. 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몰려들어서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냐, 또 어머니 사망 시점을 왜 메모로 남겼냐, 그리고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전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이 됐고요. 구속 여부는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사체 유기는 뭐 확실합니다. 사망한 사체를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기가 성립하는 건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떻게 사망이 됐는지 타살일지 아니면 그냥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예. 이 부분은 국가수원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일단 1차적인 현 구두 소견은 외상 흔적은 지금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외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안 보인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직 확인할 수 없는데 다만 좀 더 정밀한 감식을 해보면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어떤 명의연금 같은 거 받는 부분은 또 사기 같은 게 또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더 수사가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게 2011년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는데 2013년도에 이게 배제가 됐거든요. 좀 지자체에서 이걸 꼼꼼하게 사회복지사라든지 지자체에서 관리를 좀 했다 그러면 방문한다든지 했으면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머님을 좀 제대로 좀 모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